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알아야 지킨다. 오늘은 상생편입니다. 생생경제의 대한민국의 상생지기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수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상생지기 이거 어때요? 제가 지은 별명이에요. 고맙습니다. 저는 서민가게에 1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을 하고 싶은데 그걸 뭐로 지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서민가게 보탬이. 서민가게 보탬이. 네. 그러면은 소장님은 소장님 가게에 보탬은 되고 계세요? 요즘에 저기 방송을 열심히 방송과 강의를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이제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에는 이제 시민단체 간사들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네.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예요. 대부분이. 물론 이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도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때는 이제 집에 가져다 주는 돈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 방송 요즘 이제 강의 방송 뭐 또 여러 일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서민들의 근데 저만 늘어나면 뭐 하냐고요. 서민들이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이 집집마다 그럼요. 이러면 아동수당 10만 원 늘어났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주제 고교 무상 교육이잖아요. 이게 한 달에 13만 원씩 집집마다 늘어나는 소득 증대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정책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교 무상 교육 이야기 할 겁니다. 올 2학기부터 고3 학생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지금까지 무상 교육이었는데 이제는 중학교하고 일부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일부 특성화 고등학교. 그럼 이제 우리나라 모든 고등학교가 무상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단계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학기 때 고3 학생들부터 내년에는 고2 학생부터 내후년에 이제 고1 학생들부터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딱 봐도 느낌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고1부터 하면 고1 학생들은 계속 혜택을 보고 지금 고2, 고3 학생들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졸업하게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혜택을 많이 보실 분들은 뒤로 밀어놓고 오히려 지금 고3 학생들 전국적으로 한 5만 명쯤 됩니다. 이 가구가 2학기 때 등록금이 이게 이제 고등학교 1년치 등록금이랑 교재비가 한 158만 원 되거든요. 2학기 때니까 당장 이분들에게 75만 원 정도 서민가게 지원 효과가 발생하고 내년에 이제 고2 고3, 내후년엔 고1, 고2, 고3 모두. 그래서 1년에 158만 원, 한 달에 14만 원 정도의 서민 가계 소득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정에서는 당연히 좋은 정책인데 사실은 이게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부담해야 하는 정부 측에서도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부, 지자체, 교육청 3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신 친환경 무상급식 논쟁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국가가 지금도 한 푼도 내질 않고 있습니다. 지방정부하고 지자체가 이렇게 분담해서 하고 지방교육청하고 지자체가 시군, 그것도 광역시도, 기초시도, 교육청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자리를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의 이제 고등학교 다 확산되고 있는데,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가 47.5%,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 있잖아요. 뭐 서울시교육청, 광주교육청, 부산교육청 47.5%. 그래서 95%를 내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도가 지방정부 5%를 내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담이 되어 있어서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의 친환경 무상급식 때는 그게 논점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반대도 했지만 돈도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난 지방선거 때 그리고 대선 때 총선 때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거의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고교 무상교육은 공약이었어요. 경쟁적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까지 학사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한번 이 논쟁은 지나친 거죠 이미. 그래서 그런데 근데 반발씩 내린다니까 공정한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지방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1년에 한 2조 좀 들거든요. 그럼 이제 지방교육청이 한 1조 정도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안 내던 돈을 1조 가까이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부담이 된다. 예를 들면 서울만 해도 한 800억, 그다음에 경기도만 해도 1,460억 정도가 이제 추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건 우리 시민들하고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공유를 해야죠.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들이 가장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 1학년부터 3학년 전면 무상 교육을 시행하면 약 4,866억 원을 조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방교육청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교육청 예산은 한 6분의 1
가까이가 이제 이 새롭게 들어가는 무상교육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있던 예산은 그대로인데 6분의 1이 무상교육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교육 지원이나 교육 환경 다른 부분을 줄이겠죠. 네네. 우리가 지금 중고등학교에도 예를 들면 여름에 에어컨도 더 잘 설치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설치하자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성면이라든지 이런 유해 물질도 다 없애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교사들인 학생 수도 줄여야 되는 과제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지금 지방교육청하고 중앙정부가 2021년도까지는 50대 50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그 누리과정 예산 일방적으로 지방에 떠넘겨가지고 공약은 중앙정부가 하고 예산은 지방교육청에 떠넘긴 거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공약을 같이 했고 그다음에 반반 시각으로 2021년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2022년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방교육청은 솔직히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고등학교까지 이제 OECD 34개국이 전부 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청취자들께서도 하긴 해야 된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예산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이제 지방교육청에 내려다주는 교부금이요.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내국세 20.27%쯤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21.14%로 한 1% 조금만 안 되게 올리면 2조 원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방교육청의 부담이 없이 100% 중앙정부나 일부 지방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95%, 지방정부 5% 내는 것으로도 가능한 것인데 이 비율은 이제 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국세율을 좀 높이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 대한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중앙정부 예산이 또 여기에 쓰여지니까 나머지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청취자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만 470조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늘 제일 최대죠. 그러니까 또 내년 되는 아마 500조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예산도 굉장히 많이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예산은 많지만 이걸 이제 어떻게 필요한 데서 쓰느냐가 세금의 그 근본 정신인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소장님이 아까 이렇게 무상교육 실시하면 뭐 에어컨 놓고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놓는 거 좀 줄어들 수도 있다 했는데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먼저 보장되고 나서야 에어컨도 의미 있고 청정기도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0년 11년 잘 논쟁을 했잖아요. 그때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게 아이들끼리 점심시간에만큼 위화감 없이 차별 없이 평등하고 건강하게 밥을 먹는 문화 자리 잡은 거거든요. 부자든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심지어는 급식비를 못 내가지고 너네 급식비를 안 냈느냐 하는 이런 뜨거운 아이들의 상처를 주는 일도 완전히 없어지고 부자 아이들마저도 또래 아이들과 같이 점심을 먹음으로써 그 동시대에 아이들과 추억과 수준을 맞추는 그런 중요한 경험을 한다는 매우 교육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고교 무상교육도 사실은 계속 학비를 이렇게 내게 만들면요. 1년에 아까 이제 158만 좀 낸다고 그랬잖아요. 누군가는 못 내는 애가 발생하는데 실제 2018년도에 16,000명 정도가 학비를 못 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 때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 소장님 때는 막 안 낸 학생들 앞으로 나오라 그러고 때리고 그랬다면서요. 이름도 적혀 있고 막 그런 일도 많았고요. 저 때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도시락도 못 사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도시락도 못 사는 거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완전 해결이 된 것이고 남은 게 이제 학비 문제였는데 예를 들면 이 부분은 모든 나라에 이런 구호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 맞습니다. 모든 학생은 우리 모두의 학생이다. 사회가 이들을 전적으로 보호하고 키움으로써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또 사회에 기여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 네, 맞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지금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 많잖아요. 우리는 지금 대학은 국가장학금이라 해서 반값 등록금의 근접한 정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은 100년지 대계이고 가진 게 사람밖에 없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동안 투자가 인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리 아이가 조금 덜 불편한 환경에서 공부하더라도 다른 아이가 돈 걱정 없이 공부한다면 저는 그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대표님 말씀 맞는데 만약에 교육 예산이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요.
아이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편안하고. 다 같이 맞습니다. 비용걱정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교육 환경도 개선되고 교사이나 학생 수도 줄어들면 네. 그게 최고잖아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거죠. 1009님도 예. 지금 1009님도 연말 보도블럭 교체 비용 교육비로 전환하면 된다. 맞습니다. 이런 예산들 했으면 좋겠고 3385님은 자사고도 공립학교만큼 해주셔야 돼요. 모두 부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지금 이제 이번 고교 무상교육에서 자사고나 특목고가 제외되는데 네. 거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또 예술고 학생들도 그래서 윤해 부총리도 그 중에서도 일단은 제외는 되지만 자사고 특목고 예술고 등이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은 따로 별도의 지원 대책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모든 고등학교로 무상교육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단지 예산 문제 때문에 이제 단계적으로 옛날 실업계획 지금 특성화고 해서 전체로 이렇게 확산되는데 네. 그 부분까지 해결되는 생각하고요. 보니까 이게 저희는 이제 서민경제 전문가들이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이 한 150만 명쯤 됩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형제자매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남매나 그리고 엄마 아빠까지 하면요 600만 가구가 영향을 받습니다. 2021년 무상교육이 되면 네. 1년에 158만 원, 한 달에 14만 원. 이게 지금 이제 아동수당 10만 원 새로 소득 늘어났잖아요. 또 65세 이하 65세 이상 기초노인 연금을 받는 어르신들 통신비 11,000원 감면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기초연금 올라갔잖아요. 30만 원. 이게 쭉쭉 쌓이잖아요. 그러면 빈곤층, 서민층, 중상층 가게에는 큰 가처분소득의 증대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면 소비도 좀 늘어나야 돼요. 내수도 활성화돼서 경제 활력을 네. 불러일으키는 지름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생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무상교육은 치러져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 이렇게 지급하던 만큼을 네.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소비에 쓰게 되고 다른 물건을 사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경제에도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오늘 무상교육 정말 경제적인가? 가능한가? 이 주제가 관련해서 우리 안진걸 소장님과 함께 오늘 생활경제백서 함께 했습니다. 소장님 다음 달에 만나요. 예, 늘 고맙습니다. 발로 열심히 뛰고 오겠습니다.